안녕하세요. 경제학 박사 장성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 쉬운 경제 지식 100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경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확인해 보면 거기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은 위키피디아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경제학, 이코노믹스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은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중에 하나의 한 분야이다. 우리가 나중에 사회과학이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인가 다루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데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굿. 우리가 굿이라는 것은 보통 좋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뒤에다가 S라는 말을 붙여서요.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는 재화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형의 서비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 바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리스어로 따지면 바로 하우스홀드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가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경제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요 뒤에 다양한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것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경제학자들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경제학자라는 게 경제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과목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윤리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뭐 도덕 감정론 이런 책도 쓰긴 했었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경제 규모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이런 것들요. 뭐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별로 부자는 뭐 천국에 가기 힘들다. 자꾸 이런 말이 있으니까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윤리적인 행위랑 잘 어긋나지가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니까 아담 스미스의 윤리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다. 사람들은 각각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이익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공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부를 가장 크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1976년에 여기 나와 있는 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방법인 국부론이라는 책을 1776년에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윤리학을 강의하면서 같이 경제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뭐 한 2명 골라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국부론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멜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는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팽창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데 자원은 우리가 점차 고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자원의 양은 점차 이렇게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쓸 자원은 없는데 사용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지구는 나중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 인구론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겪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멜더스가 얘기한 인구론이라는 거, 그 예측이 좀 틀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더스가 이렇게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경제학은 음울한 학문이다, 우울한 학문이다, 그런 명칭도 듣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덥수룩하신 수염을 기른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칼 막스예요. 이 칼 막스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꿰뚫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캐피탈이라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자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지만은,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분야여가지고, 요 칼 막스의 자본론, 뭐,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아담 스미스 이후에, 멜더스라든가 칼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이 자본주의가 되게 불안정하고 나쁜 길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때마침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됐어요. 바로 1929년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대공황이라는, 대공황은 앞에 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침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뭐 4가구당 한 가구가 전부 다 백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맨날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펴봤고, 아담 스미스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뭐 그런 자세만 취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실업이라는 기간에 실업에 처하게 되면은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뭐 한 달, 2달, 6개월 이렇게 되더라도요, 그 실업에 처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게 한 달 동안 내가 실업자로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년간 같은 그런 아주 긴 시간으로 생각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찰나에 여기 나와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가 내가 나서서 이 대공황이라는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등장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너럴 티어리라고 하는 일반 이론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랑 완전히 좀 약간 접근 방식이 역발상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장을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정부의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진짜 대공황을 탈피하기 시작해서요. 이 이후에는 케인즈 학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를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경제학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케인즈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뭐 한국의 축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축구는 뭐 박지성이 등장하기 전과 후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 경제학에서는 케인즈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전의 경제학과 이후의 경제학 이렇게 둘로 나눈다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케인즈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뭐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소득 GDP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크게 바라보는 거시경제학,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경제학 하면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친숙하게 알고 계셔야지 경제학이 조금 더 재밌게 와닿기 때문에 처음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경제학이 뭔가라는 거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토드 부크 홀츠라는 사람이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썼어요. 한창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었는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라든가 케인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경제학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직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 대한 사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괜찮은 책이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경제학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인데 알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얘기를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수식을 통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개념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축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경제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이제 말로 하면 경제라고 번역하는데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세재민의 경제, 여기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세상을 잘 말 그대로 경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구제한다라는 맥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경세재민 또는 경국재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우리가 국가를 잘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효율성을 좀 얘기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민, 백성들을 구제한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가난해서 빠져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좀 구제해야 된다. 약간 공평한 세상, 뭐 그쪽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경제학, 영어로 나타내면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코노믹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에서 유래한 건데, 오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가정을 관리할 때요,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집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거를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소득 내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희소한 돈, 소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것인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이코노믹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 내릴 수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소한 자원, 이게 풍부한 자원이면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돈도 많고 뭐 금과 다이아몬드, 석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